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배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태를 어떻게 진두지휘했을까?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청와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관련된 사실을 밝혀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어제 구체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월 16일 날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세월호 진상규명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작년에 이제 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한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밝힌 건 이제 21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21차례 보고했다는 내용을 그러면 공개해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지시한 내용도 공개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소송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처음에는 이 자료가 있긴 있는데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료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하고 지시를 받았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21차례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당일날. 근데 그중에 실제로 보고한 건 18차례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청와대 얘기가 바뀌었고 18차례 중에 11차례는 서면 보고를 했고 7차례는 구두 보고를 했다는 건데 서면 보고 부분은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공개할 수가 없고 구두 보고 한 7차례는 아예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면 또 지시를 했을 거잖아요. 지시를 6차례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6차례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는 주장을 하면서 그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권력의 핵심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데 보고한 것도 기록이 없고 지시받은 것도 기록이 없고 남아있는 건 담당자의 기록과 뭐 국가안보실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 지시받으면서 손으로 끄적거리자는 메모 같은 게 있다는데 네. 하여튼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네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이 뭐 정말 아주 주먹구구식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정치적 성과나 역사적 성과를 하려면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단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꼼꼼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난해 사실 이 진상규명 관련해서 전혀 뭐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그때 자료 제출을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21차례 대면 보고 서면 보고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18차례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청와대가 그러면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당시에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으면 이 허위 보고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청와대 누군가는 이거 처벌을 아마 받아야 될 텐데요. 예,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처음에는 청와대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가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그렇게 준비서면을 통해 가지고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원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구심이 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밝혀봐라.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6월 30일 날 청와대 쪽에서 준비서면을 냈는데 역시 이제 기록이 없다. 구두 보고하고 구두 지시 받은 부분은 기록이 없고 서면 보고한 부분만 기록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좀 청와대에서 어쨌든 준비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록이 현재로서는 기록이 없다는 건 사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납득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뭐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올해 5, 6월 달 들어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바뀐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우선 서면 보고를 했던 구두 보고를 했던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의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사실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왕이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자초라는데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는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시장 옆에 이렇게 그 속기사 같은 분들이 붙어가지고 녹취하고 속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데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건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권력기관이 안 하고 있다는 건 사실 뭐 지금 국민에 대한 좀 배수생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일하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한 그 7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바닷속에 300명의 아이들이 바닷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 중에는 아이들이 막 그 숨이 꼴깍꼴깍 넘어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관련된 내용이 청와대에 기록이 없다. 이것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앞서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이렇게 이런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그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우선 그 서면 보고도 없고 구두 보고도 없다. 내용이 그 정리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서면 보고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면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서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지. 그렇죠. 보고 내용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면 보고 내용, 구두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어제 이 인터뷰 때문에 사전 취재차 국회에 연락을 좀 해봤었는데요. 여전히 관련해서 국회에도 아무런 어떤 내용이 보고됐다는 내용, 서면 보고 그리고 구두 보고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을 쭉 보면요. 실제로 지시와 관련된 것도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철저히 객실안을 확인해서 누락인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어이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네. 자기들은 일을 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을 잘했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네. 아주 일방적인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도 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관련된 기록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인데요. 하나는 없어서 못 주는 것인지 있는데 안 주는 것인지 예, 두 가지를 좀 갈등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직접 이끌었던 녹색당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좀 하고 계세요? 저는 당연히 있는데 안 주는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있는데 안 주는 거다, 못 주는 거다. 왜 못 주냐 물어보면 이런 걸 공개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보좌기관이 앞으로 대통령 보좌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00명이 넘는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렇게 국민들 전체가 고통스러워 아파했던 사건인데 이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무슨 앞으로 대통령 업무 수행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에서 막 쟁점이 돼서 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있는데 안 주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주려고 해도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사실은 지금도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해도 없다.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100% 믿어야 될지 말지도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또 중간에 말을 바꾼 거라서 그래서 저도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소송을 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기록 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정도인가라는 저 스스로도 너무 실망감이 이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는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려고 해도 뭔가가 좀 이렇게 자료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 과정에서 지금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정보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목록이요? 예, 그게 뭐냐면 모든 이런 정보기관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서나 자료를 접수하거나 또 자기들이 그걸 생산하면 그걸 다 목록으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보고지시사항도 청구를 했지만 4월 16일 세월호 당일날 작년 4월 16일 날 청와대에 접수됐거나 청와대가 생산한 모든 자료 목록을 공개하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목록을 보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를 좀 알 수도 있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해경이라든지 관련 정부기관들이 당시에 이제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이 대통령이 다시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어느 기관이 안보실이나 비서실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이거라도 좀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 목록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게 정보 목록이라는 건 법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보공개법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조차도 이거는 정보 목록은 공개를 하는 신용만 합니다. 국정원도. 국정원조차도. 그리고 국무총리실도 다 엑셀 파일로 공개를 하거든요. 정보 목록이라는 건. 청와대는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 얘기를 우리가 믿을지 말지 뭐 기록이 진짜 있는데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자체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이 국가 자체가 우리가 뭐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를 과연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1년여간의 소송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국가가 관리가 가능한 건가? 그런 게 대한민국의 쌩얼인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보 목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취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조차도 정보 목록 최소한의 정보 목록은 다 공개를 하는데 청와대가 이것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뭐 목록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요. 담당자 빼고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정말 뭐 하여튼 이 정보 목록을 의무화한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 정보 목록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목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시민운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도 뭐 비교적 그 정보 공개에 좀 적극적이어서 참여 정부 시절에 어쨌든 제도가 많이 정비가 됐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목록을 보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아예 목록 자체를 지금 청와대는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뭐 목록이 제대로 작성돼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뭐 그 자체도 사실은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임기가 지금 2년 6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도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보 자체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에 그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 있어도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거나 뭐 방기해 놓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으면 전부 기록이 남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청와대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고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구두로 지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다급할 때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지시한 거는 전부 구두로 했다는 걸 보면 관행적으로 이 구두 지시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보고나 지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보고하고 지시가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당시 작년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청와대가 보고하기로는 유선 보고도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대면 보고를 했다면 언제 했냐 뭐 이런 것이 주요 쟁점이었지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유선 보고는 있었다는 건데요. 유선 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전화 통화 내용이니까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녹음이 돼 있어야지 하는 게 상식인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업무용 전화기로 유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용 전화기로 유선 보고를 했으면 뭐 녹음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쪽 얘기는 뭐냐면 녹음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통령한테 유선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데 녹음이 그 유선 전화를 통한 보고 지시 통화 내용이 녹음이 안 되고 있다. 그게 관행이다, 자기들의 업무 관행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과 그 청와대 비서진하고 통화하는데 그 내용이 녹음을 안 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가 없는 일이죠. 이제 사실은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해놨지만
급해서 전화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녹음이 돼 있는 게, 왜냐하면 원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건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급한 상황에 의해서 전화로 보고 지시를 받았다면 당연히 녹음이 돼 있는 게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와 중하게 녹음이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자,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생각하면 녹음이 안 됐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은 어쨌든 지금 이 정보공개 소송의 맹점이 뭐냐면 네. 법원이 직권으로 막 조사를 많이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법원도 이제 뭐 청와대에서 없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참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법원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서면 남아있다고 하는 서면 보고 11차례, 네. 11차례 서면 보고 부분이라도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록, 네. 작년 4월 16일 날 네. 청와대에 접수되거나 청와대에 생산한 목록, 자료 목록을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는 걸 지금 법원에다가 어쨌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서면 보고 네. 한 11번의 내용, 그리고 네네. 자료 목록과 관련해서는 네네. 법원이 청와대한테 공개하라라고 네, 판결로 결국 이제 판단하게 돼 있고요. 네. 네. 이 판결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판결은 지금 빠르면 한 9월, 10월 정도에는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네네. 오늘 오후가 마지막 될 가능성이 많아서 네. 그렇게 되면 아마 9, 10월 정도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변론기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늘 예. 오늘 변론기일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청와대 주장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네. 일단 그거는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네.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밝혀져야 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 또 유족들의 알 권리라는 건 최소한은 실현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11개의 서면 보고 11차례 서면 보고 그리고 당시에 정보 목록들은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세후 준비위원회를 제출하고 네. 어쨌든 법원에 그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쟁점은 청와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데 청와대가 이번 관련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자료가 없다면서 또 이걸 또 지정 기록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말이 또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지정 기록물이라는 건 대통령 퇴임을 할 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임기가 절반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길게 남아 있는 느낌이 많지만 어쨌든 절반이나 남아 있는 게 현실인데 네. 어쨌든 절반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퇴임하면서 이제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게 돼 있는 제도가 있는데 네. 벌써 2년 6개월 앞두고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못 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 정도는 네.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진상 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청와대 이 태도를 보면 드러나고요. 네. 자기들이 뭔가를 공개하고 또 자기들이 현재가 아니라도 퇴임한 다음에도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라는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철저하게 퇴임한 후에도 15년 동안 아무도 못 보게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사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평가조차 받지 않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이것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답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요. 사실 대한민국 보수들이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작은 메모지 한 장 무슨 대통령의 한
아주 그 굉장히 별거 아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네네.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네네. 그거에 비하면 완전히 뭐 구두 기록 자체 통화 녹음도 안 되는 게 관행이다. 네네. 뭐 구두 보고한 내용 없다. 공개 못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다 녹음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기록부업이라는 게 미국에 없을 때도 대통령들이 스스로 녹음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를 운영한다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은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뭐 내가 일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라는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닉슨 대통령이 옛날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 네. 문제가 돼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러날 때 이제 결국 근거가 된 게 녹음 기록입니다. 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은폐하라고 CIA가 움직여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은폐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고 네. 그 녹음은 사실 법에 의해서 강제된 녹음이 아니라 스스로 녹음했던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유출이 되면서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개인들 최소한 대통령 정도가 되는 공직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이건 당연히 뭐 녹음이 돼야 되는 거죠. 대화 내용이라는 거. 대통령이 보고받고 회의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녹음이 돼야 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미국의 백악관 운영 시스템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는 뭐 전혀 미국하고는 뭐 비교가 할 수 없는 뭐 진짜 아주 원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미국은 21세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정도로밖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녹색당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정치 투쟁은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인가요? 네네. 사실은 녹색당이 아직 원외 정당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나 직접 행정소송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네. 많이 해오고 있고 근데 세월호 관련해서는 어쨌든 녹색당에서는 계속 이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 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하고 소송을 통해 가지고라도 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9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이 1심 판결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심 판결에서 다룰 내용 중에는 아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네. 어쨌든 청와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네. 청와대를 우리가 이대로 줘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들 도둑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도 도둑맞았고 네. 이 권력도 도둑맞은 게 아니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의적이고 독선적으로 네.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책임도 전혀 지지 않고 하는 그래서 1심 판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도 물론이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자체를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이런 권력 남용과 뭐 무책임에 대해서 항의하는 행동들을 좀 정치적으로 좀 조직할 생각이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도 어쨌든 이런 행동들을 이어가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 세월호라는 게 묻혀있는 이슈, 이제 지나간 이슈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슈로 만드는 게 지금 녹색당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다양한 각도로 정부의 권력남용 문제를 투쟁으로 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옆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